우리 동네 6집이 담장을 없애고 마당을 공유하며 가족처럼 지내는 것도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랍니다. 원래 처음부터 모여 살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실행했던 건 아니고 저희는 그냥 저희 가정이 들어와서 원래 계획했던 귀농귀촌을 이렇게 좀 그렇게 살고 있었던 차였고, 근데 새롭게 이사를 오게 된 3명이 도시에서 좀 같이 살아보면 좋지 않을까 고민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자연 속에서 사니까 도시 속에서 살아왔던 것과는 너무 다르게 얻는 것들이 많았는데 사실 저만 좋은 거예요. 근데 계속 저희 가족만. 놀 친구도 있으면 좋겠고 이런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공동체로 한번 살아볼까? 그때는 공동체라는 그 이름도 사실은 생소했던 것 같아요. 그냥 모여 살아볼까? 같이 살면 어떨까? 그렇지. 같이 살면 좋겠다. 그냥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6집이 공동체 만들기에 동참했고 땅도 공동으로 구입해서 거대한 가족을 탄생시킨 거죠. 공동체의 원조는 바로 저희 집. 하하, 저는 딸 부자랍니다. 이 집은 아들 하나에 딸 하나. 자식 농사를 제법 잘 지었죠? 사모는 막내 두원이네. 저처럼 소문난 애처가고요. 사오는 우리 마을의 큰형님 댁인데 이 형님이야말로 효자 중에 효자죠. 5호는 마당이 가장 넓은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 집에서 모이고요. 6호는 사장님 댁입니다. 하하, 얼마 전에 고깃집을 개업했거든요. 집을 지을 때 시공도 한 업체에 의뢰했습니다. 덕분에 집도 땅처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죠. 한 손으로는 박수치기가 어려운 법. 그런데 손이 6개나 있으니 우리 동네 박수 소리는 요란하답니다. 사모집 지은이의 발걸음이 6호집으로 향합니다. 언니, 잠깐만. 현정 언니. 강아지를 잃어버렸어. 아니 이렇게 항상 있어. 다 먼저 가. 하나 이제 앞으로. 잘 먹을게요. 네, 맛있게 먹어요. 이거 볼때 목에 무슨 요술 도깨비 방망이 같아. 나오라면 뚝딱 하면 다 나와요. 지은이는 오늘 반찬은 6호 내서 밥은 2호 내서 해결할 모양입니다. 아 너무 많이 가져. 2호집은 돌쟁이네. 그러니까 지은이네 바로 옆집이죠. 현정 언니. 가까이 사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안 지는 10년은 넘었어요. 그치 안지가 오래돼서 그런가? 오래돼가지고. 2002년도에 만났으니까 15년 됐네요, 지금. 안 지는? 벌써 그렇게 됐네, 15년? 아니, 친하지는 않아요. 안 것만 15년 된 거고. 야, 이게 누가 보면 부부인 줄 알겠어요. 아, 이분이 남편이신 거죠? 예, 이제 좀 구분이 갑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맛있겠다. 우리 동네에서는 밥상을 나누는 것 정도는 일상적인 풍경이랍니다. 엄마 아빠가 집에 없을 때 옆집에서 한 끼 해결하는 정도는 그러려니 하죠. 이 집이 좀 이따 올 거예요. 사오집 이수용 조명자의 딸. 1호집 조용호 배진영의 딸. 여기는 우리 집 딸 손드세요. 2호집. 여기도 지금 아직 엄마 아빠가 안 왔는데 여기서 지금 자연스럽게 밥을 먹고 있잖아요. 목욕도 하고 놀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요청하고 그냥 상황 되는 사람이 하는 것들. 남의 집을 제 집처럼 오가는 아이들. 소은이의 표정도 편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왔어. 이제야 5호집 부부가 귀가를 했네요. 아이, 맛있는 냄새. 아이 걱정은 덜었으니 편안한 귀갓길이었을 겁니다.
엄마 안 먹으면 밥 드시고 가세요. 못 먹어. 어쩐지 마음이 편하더라. 마음이 편하더라. 아이고 기대하세요. 우리도 밥을 주는 거야? 밥을 두 번에 안 그래도 밥 해먹으려고 그랬는데. 고마워. 정말 인심 좋은 동네네요. 식구네요, 식구. 뭐 우리가 더 맛있는 거 먹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거 먹는 거 똑같은 거. 설마 이보다 더 맛있는 걸 먹었으려고. 두 분이 오붓하게 드시라고. 우리 뭐 그래 오늘 못 먹게 우리 여기 있잖아. 붙어 있잖아. 딱 붙어가지고. 어디 두 분이서 단둘이 오붓하게 먹냐면. CCTV로. 물론 아직 식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는 사람들. 그 사이에 나누는 대화가 이웃 간의 정을 더 돈독하게 합니다. 가까이 사는 게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좀 떨어져 있으면은 가야 되고 시간 봐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진짜 뭐 엎어지면 진짜 코달대란 말이 맞을 정도로 되게 가깝게 있잖아요. 빨리 가서 애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보다는 가서 잘 놀고 있겠구나 어떤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그게 왔는데 아이가 너무 엄마 아빠랑 있을 때보다 더 잘 놀고 있고 또 너무 행복하게 있고 또 왔는데 또 식구들이 또 같이 그런 게 저희가 되게 배고파서 왔거든요. 사실 빨리 오려고 배고파서 왔는데 그렇게 음식을 같이 이렇게 나눠서 먹을 때 그때 저는 그럴 때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새벽. 이 집은 딸 셋을 둔 바로 저희 집입니다. 저의 하루 일과는 주방에서 시작됩니다.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아내를 위해서죠. 출근해야죠. 출근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 30분 밥 안 치고 반찬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해놓고 가요. 아이 엄마 조금 손 좀 덜어주겠죠? 저희 집은 막내가 3살. 한창 손이 가는 나이라 저녁이면 아내가 녹초가 되죠. 밥 짓는 소리에 우리 집 여왕님이 기상을 하셨네요. 남편 출근만큼은 꼭 배웅을 하는 아내입니다. 진한 애정 생각을 보면 안 되겠죠? 드디어 하루 시작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근무를 합니다. 용호 형님도 을지로에 있는 은행에 다니죠. 피곤해. 이 집 딸은 되게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아빠 갈 때마다 막 난리도 아니야. 애인이야, 애인. 안아주고 뽀뽀하고 난리야. 이렇게 굿모닝 잘 다녀오세요. 하트 봐라, 하트. 테트리스야, 하트가. 먼 길 함께 갈 3번째 주자는 박훈 형님. 오늘 근데 덜 춥네 그래도 생각보다. 이것보다 추워. 어제는 18도였는데 오늘 13도야. 땅도 따뜻하네. 요즘 꽤 쌀쌀하긴 하죠. 근데 출근들 안 하시고 뭐 하고 계세요? 야, 지금 형들이 목 빠지게 너 인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 지금 야 장가가냐? 아, 카풀족이 또 한 분 계셨군요. 오늘 화이팅 하시고. 잘 갔다 와. 네. 아, 아침 인사하려고 기다린 거였어요. 그런데 성재 씨, 이 동네 혼자 살 때는 어떻게 다녔어요? 영하 15도에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데 샤워를 하고 머리를 좀 덜 말리고 자전거를 탄 거예요. 그때 전철에 딱 도착했는데 반쪽이 감각이 없어. 그 나중에 한의원에 갔더니 푹 맞았다고, 사기가 들어서 푹 맞았다고 해서 10여 분을 달리면 용문역. 서울까지는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죠. 저는 왕십리. 왕순이. 난 옥승. 순영님 난 옥수지. 급행이 생겨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서울까지는 꽤 먼 거리랍니다. 자요. 잠이 모자라요. 아쉬면서 이러십니다. 저는 일단은 그 뉴스를 밤에 못 봐요 보통. 그래서 아침에 어제 뉴스를 봐요. 형님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뭐가 돼? 다 알리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했던가요? 그것을 실감하는 시골살이입니다. 이 일상에서 계속해서 쌓여가는 이 정이
무시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 깊이가 또 점점 좀 깊어가고 있고 지금 저희가 같이 산 지가 이제 3년인데 일주일에 적어도 서너 번 마주치고 혹은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가족보다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어르신들이 들으시면 안 되는데 물론 단적으로 가깝습니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겠죠. 어떻게 보면 더 빠르게 가족화되고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호집 어머님과 육호집 장모님도 시골살이에 재미를 붙이신 모양입니다. 말라서 먹었어. 텃밭은 6집의 반찬거리가 되고 두 분은 또 그걸 보람으로 여기시죠. 와, 공상을 왜 찍어? 그 뭐냐면 공상이래. 고물상. 공상이래. 이게 고물상이에요? 그럼. 왜 고물상이에요? 여러 가지가 다 있으니까. 아야, 저기. 이야, 고물상은요 보물창고네요. 며느님도 좋아하시겠는데요? 어휴, 이게 다 뭐야? 밭 일구시니까 또 너무 좋아하시고 덕분에 우리가 얻어먹는 게 너무 많고 근데 그런 걸 또 되게 좋아하세요. 당신께서 그 존재감 있는 그 자체도 되게 즐겨하시고 그래서 되게 좋아요. 육호집 장모님도 요즘 싱글벙글이십니다. 바로 이 녀석, 이웃집 늦둥인 아인이 때문이죠. 방방 들어갈까? 방방, 방방. 덕분에 아인이 엄마는 육아 걱정을 많이 덜었죠. 엄마가 봤으니까 진짜 엄마한테 가야지. 네, 이거 너무 잘 봐주세요. 예뻐해 주시고, 네, 그래서 잘 있는 편인데 할머니한테는 잘 가요. 네. 일어나.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죠. 꼭 잡고. 이 녀석이 태어나는데도 마을의 힘이 컸습니다. 와이프가 애 낳을 때도 제가 이제 출근하고 없는데 이제 제가 출근했는데 애가 나오겠다는 말을 전화 온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2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오는데 어떻게 이제 주변에 이제 수소문 하니까 이제 옆집에 이제 언니도 있고 저 끝에 또 오빠도 때마침 있고 그래서 일단 언니랑 오빠가 애 데리고 병원까지 가서 이제 입원실 이제 들여보내고 그리고 앞에서 계속 서 있는 거죠. 서 있는데 제가 오고 나서 5분 있다가 애를 낳았어요. 다행히도 애 낳는 건 봤는데 그런 부분들 만약에 이게 옆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면은 생각만 해도 되게 아찔하죠. 그때로부터 벌써 1년. 아인이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6집이 십시일반 정성까지 보태서 마련한 돌잔치. 아인이는 영문도 모르고 신이 났고 마을에는 추억거리가 또 쌓여갑니다. 아, 이제 시작하려나 보네요. 썩 자리 가서 앉으세요. 네. 썩 가서 앉으시고요. 첫 번째 원래 이게 아인이 돌이 예촌에 와서 늦바람이 나가지고 이게 밤에 해가 일찍 떨어지니까 참 네 그래서 이렇게 튼튼한 아이를 낳았어요. 부실한 아빠가 튼튼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일단 쳐주시고요. 우리 이렇게 마당에서 하는 첫 번째 돌 참 좋네요. 그죠? 네. 자 이제 아인이가 뭘 잡을지 한번 봅시다. 자. 오늘의 주인공에게 이목이 쏠리는 순간 청진기를 집어던지더니 판사봉을 잡았습니다. 야, 녀석의 미래가 기대되는데요. 네. 하나만 잡아요. 우리 아인이가 이렇게 한 살 될 때까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태어나서도 계속 여러분들이 물심양면 도와주셔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키운 게 아니라 같이 키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한 것도 더
더불어 키워줄 수 있는 이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부족한 1%를 채워주는 이웃들이죠. 아, 전 특별하죠. 그날 제가 거의 119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바로 연락받고 나서 거의 챙기지도 않고 차 타고 바로 그냥 쐈으니까요. 막 흥분해가지고 막 운전대 붙잡고 계속 나왔어 출발한 거잖아. 다 왔어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둘째 아이가 진통을 나서 5분 만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여러 사람 진땀을 빼게 한 녀석이랍니다. 이 녀석이. 조금 더 의미 있게 살아가려면 개인이 싸워서는 그것을 버텨낼 수가 없더라고요. 함께 걸어가는 누군가가 있을 때 내가 잠깐 주저앉아도 부축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자체가 되게 힘이 돼요. 이 마을에서 세 번째 맞이하는 가을. 아인이 덕분에 한결 풍요로워진 가을에 더없이 푸근한 밤이 깊어갑니다. 것만 같아 설레이는 마음으로 너를 만나러 가는 길. 새벽녘 4호집에 문이 열립니다. 시골에 살면 새벽잠 떨치고 나올 일이 많아지는 법이죠. 게다가 그 귀하다는 젊은 일손입니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이 마을 청소하는 날이거든요. 같이 대청소. 근데 이제 그래서 오늘 그 대청소하는 날이어서 이렇게 새벽같이. 큰형님 출동하시는데 동생이 빠질 수 있나요? 사실은 저도 오늘 대청소 당번이랍니다. 마을 입구까지는 차로 5분. 서울 촌놈이 이런 거 하고 참. 아이고, 저런 살다 과로 사고쇼. 그래도 제가 못해. 그쵸. 여기 시골 분들이 봤을 때는 서울 촌놈이지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안다고 생각해서 일을 막 시켜요. 대도시는 환경미화원이 따로 있지만 시골은 다릅니다. 마을의 굳은 일도 마을 사람들의 목. 그래서 이래저래 부쩍 바빠진 남자들이랍니다. 이 주에서는 제가 이제 농담삼아 얘기하는 게 애랑 개랑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일단 순위 매김에 비교당하고 잘하고 못하고 이렇게 평가당하고 그것에 아이가 조금 속상해 있는 상태가 있었어요. 잘 그렇게 표현하고 웃고 뭐 이러지 않았었는데 엄마 나 이거 할 수 있게 이거 좀 도와줘 얘기도 하고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 이번에는 엄마들이 나섰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방과 후 학습을 엄마들이 도맡아 합니다. 6집이나 되니 가능한 일이죠. 우리 립밤 얘 작년에도 한번 만들었지. 이제 겨울에 다가오고 가을에는 입술이 잘 갈라져. 살도 갈라지고. 근데 입술이 갈라지면 병균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보호하려고 만드는 우리 립밤 한번 만들게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성분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우리가 알고 쓰는 것이랑 그다음에 가능하면 안 좋은 성분들은 안 들어가게끔 여러 가지가 오늘은 6호집 차례인가 봅니다. 스위트 아몬드 오일. 현정 씨가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입술용 크림 만들기를 가르치네요. 여기서 10g 때까지 넣는 거야. 여기서 10g 넣을 때까지. 자연스럽게 과학의 원리까지 배우는 시간. 다음 주에는 빵을 만들 예정인데 아이들이 어떤 표정이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교육은 부모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엄마들도 모이면
자연스레 교육에 관한 이야기가 오가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공주놀이를 하진 않잖아. 바깥에 놀 데가 너무 많으니까 인라인 타고 뭐 놀아도 당대 나가서 방방이 타고 자기들처럼 노는 애가 한 명도 없는 거지. 다 바지 입고 철봉하고 구름사다리 하니까 이제 나도 이 놀이 그만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나 봐. 다시는 드레스를 쳐다보지도 않고. 현서? 네, 현서가 그랬어요. 근데 현서가 지금 그랬다고 하면 또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지. 드레스 입고 놀았다고 하면. 확실히 이렇게 몸이 더 많이 움직이고 활동적이고 이렇게 몸으로 노는 거를 좋아하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이런 지금 못 봤는데 여기 오니까 소은이가 웬만한 데는 다 올라가고. 아파트 있을 때 제일 싫었던 게 아이를 챙겨서 놀이터에 나가려면 옷을 입고 막 얘도 옷을 입히고 채비를 다 가방 싸고 이렇게 해서 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야 되는 그게 힘들어서 못 나간 적도 있고. 근데 여기는 문만 열면 바로 뛰어나가서 놀 수 있으니까. 자연의 힘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 덕분에 엄마들은 어깨에 짐을 내려놓은 듯 한결 편안해진 표정들입니다. 어느새 하루 해가 저물었습니다. 배꼽시계도 요란하게 울려대니 이번에는 제가 실력 발휘를 해야 할 차례네요. 놀이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가사 자체가 아내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해요. 네.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 셋을 키우는데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시어머니는 안 계셔서 어머니한테 배울 건 없는데 남편한테 배워요. 남편 어깨 너머로 막. 남편이 시어머니 같은 건 아닌데. 그러고 보니 약간 닮은 점이 있는 것 같기도. 그런 평을 듣다니. 남자일 여자일 따로 있나요? 잘 먹게. 아이가 셋이나 되면 그런 경계는 사라지고 아이들이 건강한 것만으로도 일상의 행복을 느끼게 된답니다. 아무래도 잘 먹어요. 이 아기를 시골에서 키워야, 갓난쟁이 때부터 키워야 된다는 게 약간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병원도 멀고. 근데 막상 나와서 지금 이제 3살이고 30개월 정도 키워봤는데 병원 갈 일이 없어요. 너무 건강해서. 서울에서 난 아이, 남양주에서 난 아이, 양평에서 난 아이인데 의료 환경이나 이런 조건으로 따지면 이제 가장 좋은 서울에서 태어난 아이, 그리고 조금 부족한 이제 지방 도시에서 태어난 아이, 얘는 완전 시골. 근데 뒤로 갈수록 건강해지는 거예요. 둘째 딸 은서에게 동생이 생긴 것도 실은 이곳의 자연과 이웃들의 힘이 컸답니다. 근데 우리 태권도 안 가서 교육 걱정을 덜면서 엄마들에게도 전혀 없던 여유가 생겼습니다. 덕촌리에 마을 신문이 생긴 것도 우리 마을의 여성 파워 덕분이죠. 보통 1년에 4번 정도 이 신문이 나오고 3월, 6월, 9월 요번이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이 신문 만드는 거를 3월부터 시작해서 6월 해서 9월로 이제 3번째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마을 신문에는 어르신들의 기사가 주로 실립니다. 덕촌리도 평균 연령이 꽤 높은 편이죠. 이 신문 만들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다 보니까 마을 어르신들하고 사실 이렇게 교류하기가 그런 기회가 많지 않은데 지은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취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막 어르신들이 막 지난번에 몰랐는데 김치를 또 이만큼 싸주셨더라고요. 김장김치를. 저희가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다 보니까 예, 서로 얼굴만 봐도 이제는 잘 알아서 인사도 하게 되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지는 않은데 신문이 이제 딱 출력이 돼서 마을 어르신들한테 드리고 또 이번에 그 기사 너무 좋았다. 또 그게 되게 으쓱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용은 일상의 소소한 것들 뿐이지만 그것을 모으면 커다란 힘을 발휘하죠. 마을 신문 나왔습니다. 이걸로 드릴까요? 배달은 우리 마을 반장님 재국 씨가 합니다.
예쁜이 할머니 댁도 빼놓을 수 없죠. 너무 이쁘다 세상에. 이제 가져가시는 마지막이에요. 완전 가을이네. 어머나 누가 이렇게 이쁘게 찍었어요? 아니 저희 애들이. 어머나. 아 너무 이쁘다. 네,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시죠. 너무 이뻐. 네. 이쁘고 풍부하고. 예, 여기 마을 신문 나왔습니다. 마을 신문 아이고 예. 수고했어. 네. 아이고 네. 수고했어. 더불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소중한 신문이랍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 젊은 친구들이 또 저희가 같이 이렇게 아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하니까 가능하죠. 안 그러면은 못하죠, 혼자. 하지만 시작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좌충우돌도 많았죠. 저는 사실 부천에 살 때도 좀 약간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서 밖에 이렇게 잘 안 나가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웃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보이니까 계속 인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 되게 부담스럽고 저희뿐만 아니고 옆집 형 누나들 싸우는 것도 여기가 너무 좁아가지고 다 알게 되거든요. 어제 저 형 누나 싸웠구나. 그리고 또는 이제 그냥 지나가다가도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아 저기는 건드리지 말자. 나와 다르다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싫기도 하고. 그래서 공동체 이런 거야? 아, 좀 싫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다름이 불편해지지 않고 다름이 다름 그대로 인정이 되고 그런 관계가 가족이 아닐까? 지금 공동체에서 제가 누리는 가족이라는 거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 회의를 하는 것도 실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 아빠 옆에 앉으세요. 우와, 어떻게 키워볼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며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장으로 발전했죠. 몇 마리 셀 수는 없어요. 많아요. 얘기해볼 사람? 향사가 제일 먼저 들었던 거. 오늘 학교에서 이빨 빠진 것도 좋았고 어금니? 어금니 빠졌어. 오빠가 있어서 감사해요. 사실 계단이 너무 넘어졌는데 얘네 이제 다 났어요? 아이들 순서가 끝나면 이번에는 어른들 차례. 자연스럽게 세상살이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며 대다수의 가족이 그러하듯 속내까지 편안하게 털어놓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근데 나는 그나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우리 용호나 수용이나 좀 그렇게 좀 느끼지 않을까 아직 부원이 젊어서 관계적인 면들도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가족이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좀 힘들고 왜 이렇게 내가 노력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던 적도 좀 있었었고 저희들이 다 틀리잖아요. 모양도 틀리고 살았던 방식도 틀리고 개성도 틀리고 아직은 저한테 그런 조각들을 지금 맞추는 과정인 것 같고 그게 40대에서 50대로 가든 이제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가든 저한테 그런 고민들은 계속 생길 것 같아요.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가느냐 그게 가장 큰 남아있는 큰 과제일 것 같은데 다행인 건 왜냐면 저한테 아직 조그마한 가족도 있고 큰 가족도 있어서 어쨌든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가족 대다수가 40대, 인생의 고민이 가장 많을 시기입니다. 하지만 바로 곁에 비빌 언덕이 있기에 외롭지 않은 밤이죠. 바깥이 아니에요. 바깥이 아니에요. 여기. 역시 남자 모임은 바깥에 가야죠. 야외 텐트가 포장마차로 변신했습니다.
큰형님은 맥주파, 애를 재우고 오느라고. 안주빨 담당도 따로 있으니 출출해지는 밤 야외 텐트는 더할 나위 없는 모임 장소가 된답니다. 누나 웰컴 허그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다시 해봤는데 오랜만에 다시 한번 고기 좀 먹어볼 거야. 아, 고기 장사하는 사람이 왜 그래? 힘쓸 일 많은 시골살이입니다. 새벽길 출근도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죠. 하지만 바로 곁에 술 한잔 기울일 친구가 있으니 시골 사는 재미도 제법 쏠쏠해졌답니다. 말 그대로 남자들만의 아지트. 무엇보다 마음이 편한 내 집 앞 포장마차죠.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술을 마시거나 했을 때 조금만 늦으면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밖에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좀 확실히 줄었어요. 근데 대신에 그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모이니까 그래도 이제 이런 데서 좀 풀고 얘기하고 근데 훨씬 사실 편하죠. 네. 친구가 줄었다는 되게 점잖은 표현이고 우리는 보통 끊겼다. 나무 먹이는 게 자기가 먹는 이웃이 친구가 되니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 우리 동네가 됐답니다. 혼자보다 여럿이 좋다는 것도 이 동네에 와서 깨달았죠. 나오시겠지 뭐. 아직 괜찮아. 우리한테 얼어 죽겠다 싶으면 가끔 이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모여 살기 시작한 초기에 어떤 꿈을 꿨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되게 먼 길을 운전을 하고 다녀요. 저도 매 왕복 한 140km 정도를 운전을 하는데, 그러면 늘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아,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근데 그때 어떤 생각했냐면 대모, 대부 그런 개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면 내 아이들의 대부가 되고 대모가 돼서 정말 그렇게까지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서로의 아이들에게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출퇴근하는 건 되게 힘들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많은 보상이 나한테 따르니까 너무 좋은 자연 환경과 너무 좋은 사람들과 그리고 마음껏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은 글쎄요, 그게 어떻게 점수를 매길 수가 있을까요? 점수예요. 저런 얘기할 때 정말 그러면서 새벽에 출근하는 거지. 말 못할 고민도 털어놓으니 한결 가벼워집니다. 계산을 해보면 곧 추운 겨울이 닥쳐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진심 부러운데요. 저도 이 마을에 같이 끼어 살고 싶어집니다.